자, 반갑습니다. 저는 윌리엄이고요. 오늘은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5월 1주차의 그 마지막 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이 10번 지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생각이 좀 드는데 말미에 가서 맨 마지막에 가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 하나 등장한다 정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understand it.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이해하는데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 생략된 단어는 뭐가 될 거냐면은 대시 되겠다. 뒤에 지금 주어 동사 나오니까. 그래서 it is 바로 그것이 not likely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가 되겠죠. 우리가 이 likely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읽어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부정어가 붙어 있으니까 가능성이 없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역시나 여기도 생략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되실 것이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역시나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it은 가 주어가 되겠고 뒤따라서 이 대절 이하가 진 주어가 될 것이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럴 것 같지 않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you are going to. 자, 여기서 be going to 뭡니까?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외우시고 있죠. 예. to 동사 원형 할 예정이다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할 예정이라고 나는 당신이 할 예정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쉽게 말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an interviewer 누구냐면은 그 면접관이 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여러분들 마주편에 앉아있는 그 면접관에게는 당신이 말할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뭐가 그럴지 아는 거냐면은 당신이 그쵸 말할 것 자체가 가능성이 거의 없다가 되겠죠. 당신은 말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about 뭐에 관해서냐면 전치사 all of your job search activities 바로 뭐냐면은 당신의 구직 활동이 되겠죠. 자, 여기서 job search라는 것은 직업을 찾다이지 않습니까? 한국말로는 구직이다, 직업을 구한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모든 당신의 그러한 구직 활동에 대해서 바로 면접관들에게는 말할 것 같지가 않아가 되겠죠. 다음에 또 뭐냐면은 provide a status report가 됐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병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냐면은 a status, 상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상태 보고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상태, 면접을 보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죠. 뭐 자격증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다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경력은 어떻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까지 경력들이나 스펙들이 쭉 적혀 있는 그러한 상태 보고서를 제공할 것 같지는 않다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학생 여러분들은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해봤으니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저는 약간 이해가 되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C 회사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소위 말해 그 클래스로 따져보자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 A 회사가 제일 좋고요. C 회사가 근무하기에는 가장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상태에서 나라는 사람이 바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디를 면접 보고 있냐면 이 B 회사를 면접 보고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네, 내가 바로 이 B 회사를 면접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뭐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B 회사의 그 면접관에게 제가 지금 B 회사의 면접을 보고도 있지만은 전날에는요 제가 A 회사 면접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라고 B 회사 면접관에게 얘기를 할까? 다시 말하면 전날에 이 A 회사 가가지고 내가 면접 봤다는 사실을 B 회사에 가가지고 구태여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안 하겠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다시 당신은 좀처럼 하지 않을 것인데 바로 그 면접관 이 B 회사 면접관에게는 모든 당신의 구직 활동들 전날에는 A 회사 면접 받고 맞나요? 예. A 회사라는 거. 근데 봐봐. B 회사 입장에서도 뭐냐면은 A 회사가 B 회사 자기 자신 회사보다 뭐 매출이나 수익이나 어떤 그 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돼 있다는 걸 알 거야. 맞죠? 그 와중에서 이 B 회사 면접관에게 내가 구태여 이 B 회사 면접관에게 제가 A 회사 면접 잘 보고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당신의 모든 그 구직 활동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얘기하지 않죠. 맞나요? 또 뭘 안 할 거냐면 provide, 제공도 안 할 겁니다. 무엇을요? 지금 상태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A 회사 2차 면접까지 통과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하지 않을 것이다가 되겠죠. No, clearly it is none of their business. No, 그쵸? 아니다가 되겠고 여기서는 일종의 이 no라는 것을 추임새 정도로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가 되는데 확실히 it is. 그것은 아니다가 되겠죠. 뭐가 아니냐면은 their business. 여기서 their business는 관심사 내지는 일,
내지는 소사 정도의 뜻입니다. 그들의 소사나 그들의 일,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구태여 그걸 알 필요가 뭐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어떤 관심사가 아니다가 되겠죠. 여기서 너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도로 해석을 해주신다면 자 여기서는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좀처럼 아니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However,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화자의 의견이 살짝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구태여 B 회사 면접을 보면서 제가 전날에는 A 회사 면접을 받고 C 회사 면접을 앞두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구태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안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진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됐죠? 좀 더 사뭇 다른 얘기를 진술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드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식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다른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내가 B 회사의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면접관의 그 어떤 관심사도 아니고요. 맞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즉 말하는 것 내가 이 B 회사 면접을 보고 있지만 전날에는 A 회사의 면접을 봤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다른 특징이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하지만 there is nothing wrong. 뭐가 없어요? 예, 잘못된 건 없다 이거죠. 느낌 오시죠? 예, 잘못된 건 없는데 with being honest. 뭐 하는 데 있어서. 그쵸? with ing니까 예, 하면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되나요? be honest to 목적어가 되겠죠. 됐어요? 자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볼게요. 예, 목적어라고 하지 않고서 being honest, 솔직해지는 것, 솔직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솔직해지면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겠네요. 그래서 솔직해지면서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화자는요. 그냥 솔직하게 A 회사 면접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건 아니다 이거죠.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B 회사 면접을 보면서 전날에 A 회사 면접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확히 잘못된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에 to a limited degree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제한된 정도에서 정도의 뜻입니다. 제한된 정도에서 이거 의역하면은 to부터 degree까지를 어느 정도 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솔직하게 어제 그 면접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는 잘못된 건 하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되나요? 그럼 여기서 지금 화자의 주장은 뭐냐면은 뭐 필요하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되겠더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만일 뭐뭐 한다면 이제 조건이 좀 따라붙죠. 어떤 때 그러면 우리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가 이겁니다. 만일 당신이 you are reaching 당신이 도달하고 있다면 근데 어디에 도달하고 있는 거냐면은 어떤 최종적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계가 되겠죠. 최종적 내지는 어떤 그 중요한 단계에 당신이 도달하고 있다면 근데 누구 하냐면은 another company 뭡니까? 또 다른 회사가 되겠죠. 되나요? 네, A 회사입니다. 됐어요? 지금 내가 B 회사와 면접을 딱 보고 있는데 지금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이 A 회사의 면접을 우리가 따졌을 때 1차, 2차, 3차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앞으로 일주일 뒤에 3차 면접, A 회사 3차 면접을 보러 간다 이거죠. 이해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지금 B 회사와 면접을 보고 있는 단계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B 회사와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이 당시에 그 동시에 뭐냐면 A 회사의 3차 면접을 일주일 뒤에 앞두고 있다고. 바로 이럴 경우에 이 3차 면접만 통과하면은 바로 취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최종적 가장 중요한 단계에 또 다른 회사와는 이미 내가 그쵸. 단계를 지나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B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겁니다. 아무래도 잡고 짓겠지. 왜요? 아니 A 회사 갈 정도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좀 유능한 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은 그 취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맞아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D를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일주일 뒤에 A 회사랑 면접이 있는데 우선은 이 B 회사에도 면접을 한번 보고 있다. 저는 그만큼 A 회사의 거의 최종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보여줄 거 아니야. 느낌 오셨죠? 다음에 with whom you are also interviewing 보세요. 나왔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일단 with는요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됐죠? 뒤로 넘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with가 적힌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with가 적히고 여기에서 with를 빼주시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거 다 아시겠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그쵸? 주어가 동사는 안명사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누굽니까? 당신이 함께 뭐 하고 있는 또한 인터뷰 즉 면접을 치러 나가고 있는이 되겠죠. 지금 3차까지 왔다 했으니까 맞나요? 그래서 당신이 현재에도 또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회사에서 함께 면접을 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와
어떤 중요한 단계에 지금 이르고 있다면 맞죠? 지금 3차 면접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면 B 회사에게는 제가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나쁠 건 없다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면 reasonably speaking, 합리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좀 말이 되는 쪽으로 내지는 상식적으로 한번 보면 정도의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most of us,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뭐합니까? 그쵸? are pursuing, 추구하죠. 근데 무엇을 추구하냐면 more than one job at a time, 뭡니까? 그쵸? 솔직하게 얘기해서 동시에 한 가지 일이 되겠죠. 한 가지 일 그 이상을 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면접을 정말로 한 군데 넣어보는 사람은 그렇게 경제적인 사람, 효율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최대한 면접은 여러 군데 넣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대부분의 우리들은요, 동시에 딱 한 번에 뭐냐면 한 가지의 구직 내지는 한 가지의 일자리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군데 다 집어넣어본다 이런 말입니다. 느낌 오셨습니까? 다음에 it is not a mistake. 그것은 뭐가 아니냐면 실수라고는 볼 수 없죠. 이 두 가지와 진주어입니다. 됐죠? 아무래도 우리가 취업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취업난이니까 이렇게 해도 말이 된다 이겁니다. 되나요? 바로 it to 가져오 진주어인데 to say 바로 말하는 것이 되겠죠.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냐면 잘 보세요. 이때 say는 타동사인데 다시 말하면 뒤따라서 목적어 나와야겠죠. 그런데 목적어가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식어가 먼저 나온 뒤에 이 I부터가 목적어 되겠더라.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누구에게? hiring officer 뭡니까? 예, 면접관이 됩니다. 예, 고용을 하는 직원이지 않습니까? 고용하는 직원에게 즉 면접관에게 바로 말하는 것.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for this interview까지요. 예, B 회사 면접관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살짝 거만하죠? 약간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냐면 정말로 제대로 감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그 기회를. 바로 지금 내가 마주한 기회가 되겠죠. For this interview. 제가 이렇게 지금 면접을 치를 수 있다는 것, 그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면접관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실수는 아니다가 됩니다. 됐죠? 또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I'm interested in this job. 뭡니까? 저는요 지금 당신의 지금 이 일자리, 지금 이 회사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또 뭐냐면은 당신의 일자리와 바로 이 일이요. 됐죠? 제가 지금 이 일에 관심이 정말로 많지만 이제 나오죠. 나오죠.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I think 나는 생각하고 있어. It is fair. 그것이 좀 더 공정할 것이라고 여기에 지금 생각된 한 단어는 대시되겠죠. 뭐가 공정하냐면은 역시나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바로 뭐냐면 to tell you. 바로 뭡니까? 당신에게. 역시나 여기 지금 생각된 한 단어는 다 뭐냐면은 대시입니다. 바로 여기 대시 딱 들어감으로써 뒤따라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쭉 나올 수 있겠죠. 되나요? 자, 그래서 뭡니까? 나는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 자체가 좀 공정한 것 같다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은 바로 내가 I am also talking to. 제가 지금 역시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냐면 some other companies. 몇몇 다른 회사들과 역시나 컨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다 이겁니다. 다음에 one of them 뭡니까? 그 회사들,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다른 회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has invited, 바로 뭐 했더라? 그쵸? 초대했더라 이거죠. 누구를요? 나를 바로 a final interview, 최종 면접까지. 느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뭘까 이거죠. 뭘까요? 그치, 여러분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 찾아주는 회사 많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좀 불어넣으면서 면접관들에게 일종의 경고성을 그러면서 조금 더 나를 생각해달라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맞나요? 오케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Yes.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말이죠. This can be considered. 바로 이러한 행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can be considered. 고려될 수가 있죠. 근데 무엇으로 고려될 수 있냐면 a takeaway clause인데 자, 여기서는 그냥 의역을 좀 하세요. 예, 이거 지금 책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takeaway clause 뭐냐? 즉각적인 반응을 이끄는 전략이죠. 우리 한국말로는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어그로 끈다. 됐죠? 예, 어그로로서 고려될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여기서는 원래는 목적격 보호였습니다. 승화됐으니까 제가 주격 보호라고 적어드리는 거고 바로 이것은 일종의 어그로로서 즉각적인 반응을 이끄는 전략으로서 고려될 수가 있지만 하지만 it is simply 그것은 단순하게 the truth 뭐여야 한다. 그쵸? 진실이다 이거죠. 맞아요. 저는 사실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제가 뭐 관심을 받으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진실일 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지. 조금 자신감이 있죠. 좀 잘난 척하는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어찌되었든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뭐 이렇게 최종 면접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다른 회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팩트면 다행이야. 진실이면 다행인 거죠. 근데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is no need. 어떠한 필요성은 없다 이거죠. 바로 뭐 할 필요성이냐. 자 여기서 쭉 가서 일단 이 end부터 여기 not까지 일단 없다 치시고 여기에 이 to가 투부정사의 to인데 다시 말하면은 동사 원형이 따라 나와야 된다 이거죠. 됐죠? share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공유하는 것이 되는데 근데 뭘 공유하는 거냐면 바로 name 뭡니까? 이름이죠. 네, 회사 이름 구태여. 아니 그렇다고 A 회사의 이름을 예를 들어 삼성 제가 지금 삼성 최종 면접에 도달해 있습니다. 라고 삼성이라는 그 글자 굳이 그 브랜드 이름을 들며 해야겠냐고. 그래서 뭡니까? 그 이름 자체를 브랜드 이름이나 어떤 세부사항 지금 최종 면접 단계에 왔는데 여기에는 100명이 뽑히는데 소위 말해 이런 TMI들 맞죠? 예, 이런 것들을 구태여 공유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그냥 계략적인 어떤 흐름 정도만 던지는 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The other company. 바로 그 상대방, 그 나머지 회사의 어떤 브랜드 네임이나 또는요, 어떤 세부 사항 자체를 나눌 필요는 또한 없겠죠. 돼요? 그런 다음에 I suggest. 나는 또 제안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제안을 하고 싶냐면 역시나 대시되겠죠. You shouldn't. 뭡니까? 당신은 해서는 안 된다고. 즉 여기에 지금 생략된 단어는 시어가 되겠죠. 되나요? 그러니까 서자의 뉘앙스는 이렇게 하지 마라 정도로 지금 부탁을 하고 있죠. 다시요. There is no need. 어떤 필요성이 없죠. 그리고 나는 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내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바로 공유할 필요가 없다가 되겠죠. 어떤 그 다른 회사 맞죠? 나와 지금 최종 단계, 면접 최종 단계에 지금 이루고 있는 그 다른 회사의 어떤 그 이름이나 디테일 사항들을, 세부 사항들을 그렇게 구태여 공유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뭐만 하면 됩니까? 그쵸? 계략적인 흐름 정도만 알려주면 되겠더라. 약간 이 정도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 이거죠. 됐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지금 주어고 동사, 주격 보호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뭐가요? 그쵸? 솔직하게 어느 정도로만 얘기해 주는 것도 충분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making them aware of your status. 뭡니까? 그쵸? 자, 여기서 make, 만드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면접관들을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냐면은 aware of. 바로 알고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근데 뭐에 대해서냐면 이 전치사의 목적어, your status. 뭡니까? 당신의 지금의 상태. 당신의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다분히 어느 정도는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 자체가 충분하다가 되겠죠. 되나요? 자, 여기서는 지금 동명사 주어가 잡혀 있다. 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마지막 읽어보면은 I would, however, 하지만 나는 할 텐데 caution, 당신에게 경고를 좀 해주고 싶다 이겁니다. 돼요? 남발하면 안 되겠지. 맞아요? 예.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이렇게 커밍아웃, 소위 말해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라면 다분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어쩌라고? 정말로 이 B 회사와 A 회사가 사이가 안 좋아. 맞아요. 이 상태에서 뭐냐면 B 회사한테 가가지고 제가 지금 A 회사 면접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회사 가지고 우리 회사 왜 왔냐. 너 바로 탈락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갈 거 아닙니까?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는 맨 마지막에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좀 경고를 하고 있냐 보면 자 여기서 이거 연어 하나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caution 간접 목적어 대절. 그래서 뭡니까? 간접 목적어에게 바로 that이야라고 경고하다가 되겠죠. 바로 뭡니까? 당신에게 that이야라고 경고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 화자가 경고하는 것은 잘 보세요. 일단은 이 that이 접속사이며 여기 if도 접속사죠. 그래서 if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이 부사절을 건너가지고 뒤따라서 이 that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가 don't fake it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나요? 선생님 주어는 없는데요 하지 마시고 이때 주어가 없다기보다는 그쵸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생략되어 있더라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게 뭡니까? 만일 그것이 뭐가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됐죠? 소위 말해 뻥카죠. 뻥카. 예. 만일 그것이 여러분들 진짜 A 회사 지금 면접에 그 최종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 구라라면 거짓말이라면 don't fake it 뭐 하지 마라. 그치? 속이지 마라. 그것을 가짜로 속이지 마라 라고 당신에게 경고를 좀 해주고 싶다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어떤 단어 나왔냐면은 appreciate 나왔죠. 자, 여기서 이 appreciate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이 realize도 역시나 뭔가를 다 깨닫다는 거죠. 깨닫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마침내 이해하다의 뜻이지 않습니까? recognize는요. 뭔가를 진정으로 알아보다, 인정하다 뜻이죠. 됐죠? 예, 여기까지는 뭐 알 거다 정도인데 자 여기 밑에부터가 좀 중요해요.
되나요? 여기 지금 이 밑에 네 단어, 네 어구들의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쵸,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be aware of라고 하면 목적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정도의 뜻이고 be sensitive to 목적어라고 하면 목적어에 대해 예민한 정도의 뜻입니다. 아무래도 목적어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목적어에 대해서 잘 알겠죠. 맞나요? 오케이. 다음에 take account of입니다. 목적어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취하다인데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을 취할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sympathize with 목적어 되겠죠? 목적어에 대해 공감하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제가 연기 예상 질문 이렇게 좀 실어드렸는데 살짝 그냥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말을 하는 그 어떤 그 말의 어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문체 자체가 살짝은 좀 종잡을 수 없다. 예, 좀 어렵게 쓰더라 이겁니다. 글 자체를. 예, 내용은 쉬운데 글 자체를 그냥 어렵게 쓴다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act, 어떤 사실이요.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that이라는 사실, 동격 대절이죠. emotions, 어떤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unlearned, 뭐가 될 수 없다. 그치? 여기서는 주어 이가 되겠죠. 바로 학습될 수가 없으며 자동화되고, 자 이렇게 지금 병렬입니다. 됐죠?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학습될 수가 없고 자동화될 수 없고, 이거 부정해석하는 거 아니야. 됐죠? 이 on이라는 것이 지금 learn에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동화된다라고 긍정해석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and set, 바로 뭐가 되냐면은 놓인다가 되겠죠? 바로 뭐에 의해서? by G는 뭡니까? 예, 개놈이라고 부르는 거. 바로 이 개놈, 우리가 개놈이라는 건 소위 말 그냥 유전자 이렇게 부르죠, 편의상은. 어떤 그 유전자에 의해서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학습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되면서 set, 놓여지더라 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사실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항상 raises, 제기하고 뭔가를 끌어내죠. 뭔가를 계속 올려내는데 무엇을 올려내냐면은 the spectre, 우리가 이 spectre라는 것은 망령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이 망령 내지는 유령,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좀 읽으셔야 돼요. 허상 내지는 허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신 정도로 읽어주셔도 되겠죠. 돼요? 바로 뭐냐면은 어떤 망령들을 계속 올려내고 계속 들어 올리는데, 어떤 미신들을 계속 들어 올리는데 미신들을 계속 제기한다가 되겠죠. 근데 어떤 미신들이냐? genetic determinism, 뭡니까? 유전 결정론, 유전자 결정론의 어떤 미신을 계속 드러내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 뭐냐 이겁니다. 자, 키워드만 좀 잡아보면 이거죠. 감정이라는 것이 유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지금 그런 얘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예, 이거죠. 유전 대 환경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감정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한다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태생부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 감수성이라는 것, 일종의 타고난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도한 일반화를 범하면 안 되죠. 맞아요? 감정의 그 모든 측면이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유전입니까? 또 그건 아닐 거다라는 어떤 상식적인 생각이 좀 드시죠? 맞나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화자가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바로 이 감정이라는 것이 바로 유전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되면서 바로 놓여진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미신을 믿게끔 한다 이거죠. 미신을 믿게끔, 미신을 끌어내더라 이겁니다. 항상 어떤 미신들을, 어떤 과도한 일반화 내지는 오류 자체를 일으키는데 뭐에 대한 오류냐면은 바로 뭡니까?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해. 돼요? 유전자 결정주의,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어떠한 그런 미신 자체를 계속 제기한다가 되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감정의 측면에도 역시나 환경적인 측면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이거 이해되셨어?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Is there nothing personal and educatable about one's emotions? 까지요. 예. 의문이죠. 그래서 뭡니까? There is. 자, there is는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죠? 이 상태에서 지금 there과 비동사의 위치를 바꾸니까 의문문이 되겠죠? 그러면 있나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뭡니까? nothing. 이거 nothing이 지금 주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나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나? personal. 뭡니까? 정말로 사적인 것. 정말로 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나? 여기서 사적인 것이라는 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 않은 것.
바로 이 개인에게만 독특하게 보이는 어떤 성격 내지는 감정적인 특성이 없냐는 거야. 부모에게 물려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적인 그 아무것도 없나 정도의 뜻이겠죠. 또는 뭡니까? educatable. 자, 뭡니까? 바로 교육받을 수 있고 학습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나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유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은 정말로 없을까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다시 말하면 어떤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내지는 어떤 독자적인 측면도 있는 것 아니야? 정도로 지금 화자가 얘기를 하는 거야. 바로 이 감정에 대해서 about 뭐에 관해서요? 예, 한 사람의 그 감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그 감정에 있어서 정말로 유전이 다라고 생각해? 그건 아니겠지. 어떤 사적인 측면 내지는 교육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측면은 정말로 없을까? 있을 거야 입니다. The answer 뭡니까? 그쵸? 정답은 뭐냐면은 is that 바로 that 이하의 사실이더라. There is plenty 뭡니까? 굉장히 많이 다량의 뜻이죠. 예, 다량의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예, 다양한 어떤 견해들이 있죠. 이 견해들은 어떤 그 환경 내지는 어떤 독자적인 측면들을 주장하는 견해들일 거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 감정이라는 것도 환경적인 요소 내지는 독자적인 내지는 사적인 어떤 그 요소 또한 있더라 이거 되겠죠. 다음에 The essential mechanism of the emotions in a normal brain is indeed quite similar across individuals and a good thing too, because it provides humanity in diverse cultures with a common ground of fundamental preferences on the matters of pain and pleasure까지요. The essential mechanism, 어떤 중요한 방식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이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방식이라고 좀 읽어드릴게.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방식이 있죠. 근데 뭐에 대한 방식이 있냐? 무엇의 방식이냐? 바로 the emotions. 감정이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이요. 감정이 흘러가는 그러한 방식 자체는 in normal brains.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뇌에서 감정이 흘러가는 그러한 방식 자체는 정말로 뭐냐면 꽤나 similar, 유사하더라 이겁니다. 됐죠? 근데 across individuals 뭡니까? 개인들을 가로질러서 즉 개개인마다 정말로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 되나요? 다시 봐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이 있죠. 감정을 딱 봤을 때 감정에는 유사성이 있대. A, B, C라는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에 있어서는 유사성이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그 친구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부한 얘기로는 나와 성격이 잘 맞고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어울린다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되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내 주변 친구들과 나와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환경 얘기하는 거 아니겠냐고. 돼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그 감정이 왜 유사한데? 왜냐면 얘들은 친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환경적인 측면으로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유전적인 측면보다는. 돼요? 뭐 여기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어떤 그 부모들이 같을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이 감정의 그 유사성의 그 측면을 바로 이 환경적 차원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되나요? 예, 지금 유사하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And a good thing too가 되겠죠. 그리고 a good thing, 좋은 것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 to는 역시 정도로 읽어주시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비동사 나왔죠. 비동사가 나온다면 뒤따라서 이 similar부터 예, 편의상 이 similar부터 여기 지금 individuals까지를 우리가 주격보호로 본다면 맞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a good thing도 주격보호로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로 이 중요한 방식 자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사하죠. 친구끼리 어떤 유사한 감정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좋은 것이죠. 함께 슬프고 함께 기쁘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같이 있을 때. 맞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좋은 것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요. Because, 왜냐하면 it provides, 그것이 제공하기 때문에 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 제공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은 이것 좀 보이셔야 돼요. provide A with B죠. 즉 누굽니까? 여기서 humanity는 인간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다양한 문화 속에 있는 인간들이 되겠죠. 다양한 문화 속에 있는 그 인간들에게 A에게 무엇을 제공하냐면 a common ground. 바로 뭐냐면은 공통된 어떤 근간이나 기반을 제공하죠. 근데 무엇의 근간이나 기반이냐면은 fundamental preferences 뭡니까? 어떤 근본적인 선호도에 대한 공통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가 되겠죠. 근데 뭐에 관해서냐면 on the matters 뭡니까?
어떤 문제에 관해서요. 근데 이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냐? 고통스러운 것 내지는 기쁜 것이 되겠죠. 예, 즐거움과 고통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선호도에 대한 공통된 어떤 근간을 제공하기 때문에가 되는데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 정도 있잖아.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봐봐. 다양한 문화 속에서 특히나 이 한국 문화 있죠. 한국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요. 다분히 어떤 공통된 어떤 감정선을 공유할 것이라고. 그게 뭔데요? 일본에 대한 생각이지. 맞나요?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게 얼마나 많은 수탈, 약탈을 당했습니까? 고통을 얼마나 많이 입었냐고. 그 정신, 그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잊지 않죠? 잊지 않음으로써 뭐 일본인 모든 사람들에게라기보다는 적어도 과거의 그 일본,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일본의 몇몇 작태들에게는 반감이나 어떤 고통, 에 관한 마음을 지금 들고 있잖아. 다시 말하면 공통된 어떤 근간이 있다고요. 즉, 한 민족, 한국 문화라는 것 속에서 바로 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 자체가 이 공통된 어떤 감정선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인간들에게 다양한 문화 속, 특히나 이 한국 문화 속에 있는 그 인간들에게는 일종의 공통된 근거나 기반 자체를 제공한다고요. 큰 틀 하나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 큰 틀은 뭐냐면은 근본적인 선호도. 맞죠? 일본에 대한 어떤 거의 본능적이다시피 한, 뭐 본능이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는 써서는 안 되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어떤 그 뿌리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일종의 반감이 있지 않겠냐고. 이 선호도의 중에서 뭡니까? 불호죠. 맞나요? 그쵸? 이 불호에 대한 어떤 공통된 근간이나 기반이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면은 그 기반 위에 있다는 거지. 일본을 싫어하는 마음, 일본에 대한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반감이요. 느낌 오셨죠? 바로 뭡니까? 어떤 문제에 관해서. 여기에서 제가 예시를 든 바는 뭐냐면은 고통과 즐거움이 나왔는데 특히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반감에 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 정도가 됩니다. 이해하셨겠죠? 어찌나 그렇기 때문에 뭐다? good thing, 좋은 것이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일본에 대한 한민족으로서 일본에 대한 반감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예, 연대감 내지는 유대감입니다. 됐죠? 제가 지금 한국 사람 예시만 좀 들어드렸는데 흑인도 마찬가지일 거야. 흑인 사람들은요, 흑인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치관이 있다는 것이죠. 차별에 대한 그 의식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좋은 것이더라 이거죠, 역시나. 맞죠? 어떤 유대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유하게끔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것이더라. 이렇게 되겠고, 계속 한번 읽어보면, but while, 하지만, while, 뭐뭐 하는 반면에가 되겠죠. 예, 접속사, 뭐 하는 반면에. The mechanisms, 뭡니까? 그 어떤 방식이요. 중요한 작동 방식. 감정의 그 중요한 작동 방식들이 매우 유사한 반면에가 되겠죠. 돼요? 예, 여기서 이 distinctivelly는 매우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유사한 반면에 바로 뭡니까? The circumstances, 어떤 상황들. 근데 어떤 상황들이냐면은 in which가 나왔죠? 예, 그 상황들 속에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고 바로 그 상황들 속에서 certain stimuli, 뭡니까? 특정한 자극들이요. have become, 되어 왔다가 되겠죠. 근데 뭐가 되어 왔냐면은 emotionally, 뭡니까? 예,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competent, 여기서 competent은 유능한 내지는 여기서는 의역을 심하게 해가지고 유용한 정도로요. 됐죠? 그래서 뭡니까? 유용하거나 유능하게 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당신에게.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요. 그러한 상황들이 are unlikely to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뭐 할 가능성이 거의 없냐면은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As for me, 누구에게? 나에게. 이거 느낌 오셨어? 다시 여기서 흐름을 좀 잘 봐야 돼. 지금 여기까지 while절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저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 감정선이 있더라 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선의 어떤 그 유사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느낌 오셨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역접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모든 감정선이 100이면 100 같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은 감정선에 있어서의 그 저마다의 차이점 내지는 차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느낌 오셨죠?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떤 상황이 나왔는데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자극이죠. 특정한 자극들이 바로 누구에게?
내가 아닌 당신에게 어떤 유용했던 적이 있을 거야. 그런 상황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너 같은 경우는 틈만 나면 이제 화를 낸다 이거야. 왜 화를 내냐면은 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의 그 경우로 봤을 때는 화를 내는 것이 너의 인생에서 때로는 유용했겠지. 느낌 오셨죠? 특정한 어떤 자극 자체가 당신에게는 감정적으로나마 굉장히 유능하고요. 굉장히 뭐였습니까? 능숙하고 익숙한 것일 수도 있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황들 자체는 바로 뭐냐면은 나에게 있어서도 그만큼 동일한 것은 아니죠. 느낌 왔어? 다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다고요? 감정선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뭡니까? 어떤 특정한 자극들이 너한테는 익숙할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생소할 수도 있어. 라고 지금 얘기도 할 수 있겠지. 왜? 우리가 자라나는 어떤 그 환경 자체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지금 그런 얘기 합니다. 즉, 감정선에 있어서 어떤 그 차이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챙겨가시면 되겠죠.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there are things, 어떤 상황들 내지는 것들이 있죠. 근데 어떤 것들이면은 that you fear, 당신이 뭐 하는, 그쵸?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때의 대절, 잘 봐. 이때의 대절이 things를 꾸며요. 지금 여기 지금 fear가 타동사인데 그 뒤에 지금 목적어 없잖아. 다시 말하면 이때의 대절은 뭐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절이라는 거 다 아시겠죠? 맞나요? 그런데 다음에 여기도 중요합니다. that I don't 가 나오죠. that부터 I don't 까지가 뭡니까? 앞에 있는 things를 또 한 번 더 꾸밉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절과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절이 일제히 뭘 꾸민다? things를 꾸미더라 이거죠. 여기서 이 things라는 것은 제가 편의상 사물이라고 해석을 해보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어떤 사물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물들은 어떤 사물들이냐면은 내가 do not, 뭐 하지 않는, 여기서 지금 생각한다는 fear가 되겠죠. 내가 정작 두려워하지 않는. 당신이 공포스럽다라고 여기는, 맞죠?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공포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뭐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난 뭐 별로 무섭지도 않던데 나 솔직히 잠 왔어 라고 얘기하죠. 맞나요? 만약에 공통된 어떤 감정선을 느끼는 것이라면 100이면 100 같은 정도의 감정선을 느끼는 것이라면 이러한 어떤 피드백, 반응 자체들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냐고. 맞죠? 둘 다 공포심을 다 느껴야지 동일한 정도로.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 맞나요? 뭡니까?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나는 별로 두렵지 않아. 맞죠? 예. 다음에 and, vice versa.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vice versa는 그와 반대로도 마찬가지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즉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역시나 당신 입장에서는 두려웠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음에 things you love. 역시나 또 뭡니까? 지금 다 이렇게 병렬됩니다. 바로 당신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선호하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 우리의 호불호는 다를 수 있죠. 개인차가 난다 이 말이죠. 다음에 또 뭡니까? 역시나 반대로도 마찬가지. 또 뭡니까? 이렇게 또 병렬이 되겠죠. many, 그리고 많은, 그리고 정말로 많은. 여기서 many, many thing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정말로 많은 정도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많은, 정말로 많은이요. 느낌 오셨죠? 그래서 많고도 정말로 많은 것들이 역시나 있다가 되겠죠. 바로 뭐냐면은 우리 둘이가 뭡니까? 두려워하고 동시에 또 뭐하는? 좋아하는. 두렵기는 하지만 좋아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몇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 강아지를 보면은 일종의 두려움을 느껴. 이 동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맞죠? 예, 그렇긴 한데 강아지는 또 귀엽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동물에 대한 어떤 태생적인 어떤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치더라도 정말로 귀여운 어떤 강아지를 보게 되면 두려움의 감정과 어떤 러브의 감정, 맞죠? 예. 뭔가 좀 아끼고 싶고 이런 감정들 둘 다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in other words, 다시 말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얘기 들어가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이 구조, 이 글의 구조를 좀 집약을 해보면은 감정이라는 거 뭐냐면은 유전적인 측면도 있지만 뭐도 있더라. 그쵸? 환경적인 측면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 다루었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는 환경 속에서 감정의 어떤 그 유사성을 키워오더라 이거죠. 돼요? 이렇게 예시를 들었다는 건 무엇이 있었냐면은 바로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반일 정서가 있죠. 반일 정서.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유사성만 강조해서는 또 안 되겠지. 개인차도 존재하잖아. 그래서 어떤 그 차이점.
차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미에 가서는 지금 이 차에 관한 내용이 좀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가서 이 차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면은 emotional responses 바로 뭐입니까? 그쵸? 감정적이고 어떤 정서적 반응 자체는 상당히도 customized 바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개인화되어 있죠. 자, 여기서 커스텀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신발 같은 것들을 커스텀하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에게 맞추는 거잖아. 내가 나의 어떤 그 독자적인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멋대로 뭐 하는 거냐면 뭐 리폼을 하거나 뭐 주문 제작을 맡기거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개개인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쵸? 차이점이더라 이거죠. relative to. 자, relative to 목적어는 목적어에 따라서 정도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바로 뭐에 따라서냐면은 the accusative stimulus. 바로 뭐가 됩니까? 인과적인 자극이 되겠죠. 어떤 인과적인. 그러니까 내가 A를 싫어하는데 A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A를 싫어하는 것 일종의 이건 뭐가 될 거냐면 결과가 되겠죠. 즉 내가 A를 싫어하게끔 되는 그러한 어떤 원인들이나 이유가 있겠죠. 즉 인과가 즉 원인이 되는 어떤 자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강아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릴 적에 내 엉덩이를 깨물렸거든요. 작은 강아지한테. 맞죠? 그러한 원인 때문에 그 원인적 자극 때문에 나는 지금 강아지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뭐냐면 경험에 있어서 차이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어떤 인과적인 즉 원인이 되는 어떤 그 자극에 따라서 바로 이 감정의 반응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화된다 이거죠. 개개인마다 달라진다, 다르더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동의어가 있다면 different가 되겠죠. 돼요? 다음에 in this regard 바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감정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술이 돼야 할 거잖아. 맞나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바로 뭡니까? 예, 동일한 측면들 유사한 측면들도 있지만은 하지만 또 뭐다? 전반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가 되겠죠. 예, 이번에 어떤 진술이 가장 이 내용을 잘 집약하는 어떤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꽤나 동일하고 유사하지만 not entirely. 절대적으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은 아니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맞췄고요. 이 앞에서 우리가 메커니즘 봤었죠. 메커니즘 어디 있습니까? 네, 메커니즘 이거 받았었는데 이 메커니즘 때로는 그 익숙한 어거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 머신이라는 그 단어에도 역시나 이 같은 어근을 공유한다, 같은 의미를 공유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나왔습니다. 이 메칸이라는 말이나 머신이라는 말 자체가 머시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 기계라는 의미를 들고 있더라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머신이라는 거 뭐 기계다 아시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제가 이걸 왜 정리하는 거냐면은 살짝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익숙하니까 우리가 특히나 구분을 안 하는 단어들이 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메카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비공 정도의 뜻입니다. 뭔가 어떤 기계 장치들을 정비해주는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mechanical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계로 작동되는 정도의 뜻이더라.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예, mechanical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mechanician 있죠. 이 mechanician이라는 것은 어떤 수리 기사나 기계공을 뜻하더라. 챙겨가 주시면 되겠고 메커니즘 나왔죠. 이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방식 정도로 의역을 좀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의미로는 기계 장치다라는 말이고 방법, 방식도 되고요. 다음에 또 뭐냐면 어떤 그 기계가 작동하는 그 어떤 원리로서 구조 정도의 뜻이 또 되더라 이겁니다. 다음에 머시네이트 있습니다. 이 머시네이트는 뭔가 기계처럼 이렇게 잘 작동하도록 만들다 뜻이죠. 그래서 꾸미다, 모의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지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는 제가 연계 예상 지문 이렇게 좀 실어드렸는데 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읽을만 하긴 한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환경에 관한 지문입니다. 환경에 관한 지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되리라 좀 생각이 들어서 실어드렸고 여기서는 유형이 좀 다르죠. 앞에서는 빈칸 지문이었다면은 여기서는 이 밑줄 친 어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밑줄 친 어구를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most widespread, sadly mistaken environmental myths is that living close to nature out in the country or in a leafy suburb is the best green lifestyle까지요. 예. 중에서 하나인데 뭐 중에서 하나냐? 가장 널리 퍼져 있으며 이제 여기서는 화제의 의견이 나오죠. 널리 퍼져 있으면 안 좋다 정도의 의미가 나옵니다.
예, 슬프게도 잘못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예, 실수하게 된 정도의 뜻이니까 잘못된 정도로. 예, 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프게도 잘못된, 그런데 널리 퍼져 있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어떤 환경에 관한 어떤 미신들, 허상이 있죠. 예, 오류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 여기부터, 어부부터 이 미스까지가 앞에 있는 원을 꾸민다는 거 다 아실 테고, 그것은 뭐냐면, is that, 바로 that 이하 이더라가 되겠죠. 바로 뭐냐면, 접속사, 예, 이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나와야 되니까 쭉 가서 여기까지가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바로 뭐 하는 겁니까? 예, 사는 것, 거주하는 것. 근데 바로 뭐냐면은 close to nature. 바로 뭡니까? 자연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 되겠죠. 자연 가까이에서 사는 것. 되나요? 딱 눈치 빠른 사람이 여기까지 딱 읽어도 느낌 오실 겁니다. 돼요? 자연에 굉장히 밀접하게 사는 것. 됐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지금 잘못된 어떤 미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느낌 오셨죠? 예. 어찌되었든 자연 가까이에서 살아내는 것인데 여기서 live out을 하나의 연어로서 봐주시면 되겠죠? 살아내는 것. 바로 어디에서? 그쵸? 예. 국가에서 내지는 여기에서는 뭐 시골에서 해주셔도 되겠고 바로 시골에서 또 뭡니까? 바로 뭡니까? leafy. leafy라는 것은 이게 leaf가 원래 잎, 숲의 그 나무 이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그 숲이 울창한 suburb, 교외 지역이 되겠죠. 도시 외곽 지역.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 자체가 가장 최고의 green, 소위 말해 친환경적 바로 삶의 방식이더라 라는 것 자체가 지금 미신이라고, 잘못된 믿음이다, 지금 이런 얘기죠. 돼요? 여기서 지금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겁니다. 야,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는 거 많긴 한데 다분히 자연에 가까이 산다라는 것, 도시에서 벗어나서 숲이나 그러면서 뭐 새소리 듣고 벌레 소리 들으면서 사는 것, 이거 자체가 가장 최고의 어떤 친환경적 라이프스타일이다? 이거 자체는 아닌 것 같다 이거죠. 돼요? 왜 아닌 것 같냐 이겁니다. 다분히 봤을 땐 겉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화자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야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되나요?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ities, 바로 뭡니까? 도시들. 일반적으로는 이 환경을 위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도시는 아니죠.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교통수단들이 각종 배기가스들 다 뿜어내고 있으며, 맞죠? 뭐 흡연이라든지 가스, 도시가스, 가스를 태웠을 때 그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막 공기 중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기 중으로. 반면에 바로 이 도시라는 것은 종종 뭐냐면은 blamed, 그쵸? 비난받고 있죠. 자, 여기서 be blamed as 목적어입니다. 목적어라고 비난받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종 비난받고 있는데 뭐로써 지금 비난을 받고 있냐면은 a major cause, 어떤 주된 원인으로서. 근데 무엇의 원인이냐? ecological, 바로 뭡니까? 생태학적인, 생태계상의 파괴가 되겠죠. 생태계를 파괴해버리는 것의 어떤 주된 원인으로서 비난받고 있더라 되겠죠. 이거는 다분히 뭐 반박할 거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만, 맞죠? 정말로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가 되겠죠. artificial, 뭡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는데? 인공적인 건축물들이 있겠죠. 맞나요? 예, 인간이 세워 만든 어떤 건축물들. 여기서 artificial은 그냥 인공적인의 형용사인데 제가 지금 building이란 말들, 건축물이란 말들을 첨가로 좀 달아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또 뭡니까? crowded places, 뭐예요? 밀집된 공간들. 맞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거기에서는 뭐 진짜 장난 없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붐비는 어떤 그 공간들. 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 자체가 다 뭐냐?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되나요? 다음에 또 뭡니까? suck up. 여기서 suck up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앗아가다, 빼앗아가다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무엇을 빼앗아가는 거냐면은 precious, 굉장히 고귀한, 맞죠? 네, 값비싼 가치를 지닌 어떤 그러한 자연적 자원들,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원들을 쏙쏙 마치 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여버리는 어떤 붐비는 장소들이 되겠죠.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죠. 예, 도시는 근본적으로 안 좋은 거 맞습니다. 환경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게 맞죠. 되나요? 하지만 when you look at the facts,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어떤 그 사실들을 한번 고려를 해볼 때, 사실들을 바라볼 때가 되겠죠. 사실들을 바라볼 때 nothing could be farther from the truth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말이 굉장히 해석하는 것도 까다롭고요. 해석도 잘 하셔야 되고 의미도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돼요? 이거 언뜻 해석하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은 아무것도 진실로부터 더 멀지는 않아 이런 말이죠.
아무것도 진실로부터 더 멀지는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은 참이다의 뜻이에요. 진실로부터 멀지 않으니까 진실이겠지. 느낌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언뜻 읽었을 때는 참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읽을 거라고. 근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돼요? 내가 읽는 거 잘 보세요. 아무것도 진실로부터 이 이상 벗어난 것이 없다. 아무것도 진실로부터 이 이상 벗어난 것은 없다예요. 이해돼요? 이건 무슨 말이야? 진실로부터 이 이상 벗어난 것은 없다고요. 진실이 아니다지. 여지껏 이렇게 아무것도 지금껏 그 아무것도 이 이상 진실로 벗어난 것은 없어. 그 말은 진실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거짓이죠. 느낌 오셨습니까? 즉 여기서는 거짓이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 돼요? 근데 뭐가 거짓인데 지금 앞에서 했던 말들 소위 말해 우리가 자연에 가까이 살면은 친환경적이고 도시에 살면은 비환경적이다. 맞죠? 어떤 환경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자체가 거짓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직시를 해보면 느낌 오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Nothing could be farther from the truth.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아무것도 진실로부터 이 이상 벗어난 것은 없다. 바로 이것 자체가 이러한 사실 위에서 말했던 이러한 사실 자체가 굉장히 진실로부터 많이 벗어났다 정도의 뜻이라고요. 느낌 오셨죠? 예, 이렇게 지금 접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개념들, 생각들 자체가 거짓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겠죠.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저 pattern of life 바로 뭡니까? 예, 패턴이라는 것을 양식이나 방식 정도로 읽을게요. 바로 무엇의 방식이냐면 삶의 방식이죠. 어디에서? 그쵸? 시골에서. 시골에서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이나 패턴. 그리고 또 뭐냐면은 대부분의 그 교외 지역에서. 앞에서 우리가 이거는 그린이죠. 맞나요? 예. 친환경적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 자체는 involves. 바로 뭐 하냐면은 수반하고 포함하고 있죠. 근데 무엇을 포함하냐면 long hours. 뭡니까? 그쵸? 좀 더 긴 기간이죠. 긴 기간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어디에서? In the automobile each week. 어디에서? 매주 자동차 안에 있어야 돼. 차 안에 있어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그치, 직장 한번 생각해 보라고. 직장이 어디 있는데? 직장은 도시에 있어. 근데 친환경이랍시고 내가 어디에 산다는 거야? 예, 교외 지역에. 여기에 집을 얻어갖고 산다 이겁니다. 그럼 일주일에 보통은 5일이지 않습니까? 주 5일 근무하죠.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낌 오셨어? 출퇴근할 때 차 타겠지 당연히. 차에서 뭐가 나옵니까? 배기가스. 돼요? 야 그러면 네가 자연을 위해서 교외 지역에 산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직장도 교외 지역에 있으면 말이 돼. 근데 보통 직장은 다 어디 있습니까? 도시에 있지. 도시에 있는 순간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출퇴근하셔야지.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도시에 산다면은 직장에서 한 10분, 20분 거리밖에 안 된다고요. 이렇게 10분, 20분 정도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자동차 왔다 갔다 1시간, 2시간씩 매일매일 타는 거랑 뭐가 좀 더 환경에 악영향을 줄까 이겁니다. 느낌 오셨죠?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랜 시간, 결국엔 여러분들 교외 지역에 그 도시 외곽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자동차로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환경을 위한다고 볼 수는 없지. 버닝, 뭐뭐 하면서, 태우면서, 연료를 태우겠지. 또 뭐 하면서요? 그쵸, spewing. 자, spewing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exhaust 나왔죠? 이 exhaust라는 것은 배기가스니까 당연히 배기가스를 뿜으면서 하시면 되겠죠. 네. 분사구문입니다. 둘 다. ing, 콤마 찍고 나왔으니까 분사구문. 됐죠? 근데 뭐 하러 푸는데요? 예, 바로 to get to work. 바로 뭐 하려고요? 직장에 가기 위해서. 됐죠? 직장에 가기. 여기서 get to는 도달하다 가다 정도로. 그래서 직장에 가기 위해서 배기가스를 뿜으면서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을 좀 더 자동차 속에서 보낼 거잖아. 가 되겠죠? 다음에 또 뭡니까? buy. 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 대형마트들 다 어디 있습니까? 도시에 있죠.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맞죠? 그래서 groceries 뭡니까? 장보러 여러 가지 어떤 그 가재 내지는 식자재들을 사러 가기 위해서 배기가스를 뿜겠죠. 또는요, and take 또 뭐 하는 겁니까? 그치, 애들 학교 데려다 줘야죠. 되나요? 예,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도시 활동들이지 않습니까? 맞죠? 네 혼자만 교외 지역에 있으면 뭐 하냐고.
됐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런 게 뭐죠? 예, 바닷가 이쪽 해안가 쪽에 카페들이 굉장히 많잖아. 그럼 바닷가나 이런 카페들 쪽에 그 해안가 쪽에 이런 카페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자연 친화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죠. 매번 주말만 되면 다 붐비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이. 오히려 차들이 바글바글 되죠. 차 댈 데도 없어가지고 차들이 막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완전 막히니까 완전 주차장을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지. Cities dwellers 뭡니까? 근데 반면에 누굽니까? 도시 거주자들. 여기서 이제 dweller이라는 것은 거주자 정도의 뜻입니다. 반면에 그 거주자들은요, 도시 거주자들은 have 갖고 있지, the option 선택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working 걸어갈까 오늘은? 또는요, taking transit to work. 여기서 transit이라는 것은 교통수단입니다.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게 되겠죠. 바로 버스를 탈지 내지는 그쵸. 뭐 지하철을 탈지 이런 식으로 탈지 아니면 걸어갈지에 대한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죠. 직장에 가기 위해서 내지는 가게에 가기 위해서 학교에 가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이쯤 되면 느낌 오셨습니다. Nothing could be farther from the truth.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거짓이더라. 실상은 다르더라.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은 정답은 일단 보면 이렇게 됩니다. Living close. 어디에 사는 것. 그쵸. 자연에 좀 더 가까이 밀접하게 사는 것 자체는 is not necessary. 필수적으로 좀 더 환경 친화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사실과는 약간 다르다의 의미니까. 느낌 오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5번이더라 이겁니다. 됐죠? 맞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읽었더라? 네, 여기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다음 거. The larger yards and houses found outside cities also extract an environmental toll in terms of energy use, water use, and land use까지요. larger. 더 큰 yards라는 건 여기서 평지, 평원이 되겠죠. 여기서는 뭐 마당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외 지역에는 땅값이 그만큼 도시보다는 덜 비쌀 거니까 좀 더 쌀 거니까는 맞죠? 도시에서 한 1평 정도 구매하는 가격에 우리가 좀 교외 지역으로 나간다면은 그걸로 한 2평 내지는 1.5평 정도 좀 더 큰 부지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맞나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커진 마당이죠. 또 뭡니까? 집이죠. 그런데 found, 바로 발견되는 거죠. 바로 어디에 발견되는 거냐면은 도시 외곽 지역에서. 즉 도시의 그 밖에서 발견되는 좀 더 큰 마당이나 맞나요? 그 집들이죠. 즉 도시 외곽 지역, 교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집들은요. 그것들은 또한 뭐 하고 있냐면 extract. 여기서 extract는 뭔가를 추출하다 뽑다인데 뭘 뽑는 거냐면은 환경적인 여기서 톨 있죠. 여기서는 요금이란 뜻도 있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가. 환경적 대가를 치른다고요. 돼요? 왜 그럴까? 그쵸? 정부 차원이나 사회 차원에서 여러분들 봐봐. 여기 도시 밖에 집을 막 짓는데 그러면 그만큼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수도, 가스, 뭐 이런 것들 배관 설치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것, 뭐 전기도 마찬가지고 통신도 마찬가지고 전기선도 다 뻗어나와야 되고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다 이거죠. 맞나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도시에서만 산다면 인프라 구축, 도시만 잘 구축해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과밀화되면서 옆으로 뻗어나가죠. 그럴수록 뭡니까? 그치? 여기 뭡니까? 에너지 사용. 됐습니까? 에너지 사용의 관점에서, 물 사용, 수도 사용의 관점에서, 또는요, 땅 사용의 관점에서, 토지 사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환경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어떤 그 활동 자체가 그만큼 더 커지는 거니까. 지구상에서. 느낌 오셨죠? 다음에 it is clear. 그것은 확실하더라. 역시나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바로 뭐가 확실하냐면 the future of the earth. 바로 뭐는요? 바로 이 지구의 미래 자체가 depends on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에 달려 있죠. 자, 편의상은 여기서 이렇게 좀 볼게요. depend on을 하나의 타동사로 봤을 때 뒤따라서는 목적어 나와야 되는 건 다 알죠? 그랬을 때 이 gathering 자체를 동명사 목적어로 잡아주시는 게 좀 합당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more people은 뭐냐면은 이 동명사의 그 의미상의 주어를 그냥 목적격으로 이렇게 딱 잡아버렸어요. 달랑 명사 하나 딱 적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more people을 우리가 이가 정도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 동명사의 그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라고 해석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의존하죠. 근데 어디 모이는 것? 함께 모이는 것이 되겠죠. 어디에? 소형, 여기서는 뭐 사회 단체가 되겠죠. 사회 구성. 됐습니까?
소형의 여기서 컴팩트라는 건 뜻이 뭐냐면은 갖출 건 다 갖추었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담한 알죠? 아담한. 됐습니까? 아담한 어떤 사회나 공동체 속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확실하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교외 지역에 산다는 것. 맞죠? 도시를 벗어나서 도시 밖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화자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쵸?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가 되겠죠. 교외 지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진정으로는 환경을 위한 해결책은 아니더라. 지금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고. 됐죠? 그러면 화자는 이제 뭘 제시해야 되냐면은 해결책 내지는 대안을 제시해봐야지. 야, 그러면 교외 지역에서 사는 거 대안 아니라 치자. 그럼 대안은 뭔데? 대안은 뭐냐면은 그것이 확실한데 이제 여기서는 화자의 대안이라고. 미래의 그 지구라고 할 것 같은 거 있죠? 그 지구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소형화된. 됐습니까? 너무도 많지도 않고 소형화된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되겠죠. 거기 안에 사람들이 오순도순 알콩달콩 그렇게 모여 사는 것에 달려 있다고. 이제 함께 모여 살아야 돼. 그래서 이 교외 지역으로 무한정 계속 뻗어나가서 사는 것이 이게 적절한 대안을 달 수 없고 전방위적으로 계속 우리의 범위를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기보다는 소형화된 아담한 어떤 도시에 3, 3, 5 이렇게 모여 사는 것 이것 자체가 확실히 지구의 미래가 될 수 있지라고 지금 확실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돼요. 다시요. 지구의 미래 자체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소형 어떤 도시나 어떤 그 집단으로 모여서 함께 사는 것에 달려 있다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답은 5번 맞춰드렸고. 자, 여기서 이거 좀 볼게요. 앞에서 어떤 단어 나왔냐면은 extractor 나왔죠? 일종의 연어로서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뭔가 이 통행료를 뽑다. 내지는 대가를 뽑아내다 정도의 뜻이니까 대가를 치르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the war, 뭐는요? 그 전쟁은 바로 대가를 치르게 해왔죠. 바로 무엇으로 치르는 거냐면은 끔찍한 인간의 대가를 치렀다가 되겠죠. 그 말은 인간의 사상자 수를 굉장히 많이 냈더라 정도의 뜻이겠죠. 다음에 bring a death toll of 목적어라고 하면 목적어에 대해서 죽음의 대가를 가져오다 뜻이죠. 돼요?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가져오다니까 목적어에 사상자를 내다 정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팬데믹. 여기서는 전염병 내지는 유행병이 되겠죠. 네, 세계적 대유행병. 이 팬데믹이 could bring 바로 가져다 줄 수 있었는데 뭘 가져다 주었냐면은 많은 사상자를. 근데 그 사상자의 숫자가요. millions. 수백만에 달하는 많은 사상자를 냈더라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take it toll 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의 대가를 취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다 마찬가지 뜻인데 제가 이런 식으로 연어 구조가 잡힐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age 바로 뭐냐? 나이라는 것은 그것의 대가를 치러 왔다가 되겠죠. 맞아요. 이거 뜻이 뭐냐면 나이에는 장사 없다고. 나이는 응당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진다 이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 맞죠? 뭐 몸이 고장나거나 병들거나 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지 않거나 뭐 그런 것들 다 뜻하는 것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